안녕하세요. 형법합론 두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강제추행죄를 볼 건데요. 강제로 추행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그 판례 보면 어, 강간죄 다음에 유사강간죄가 있고 또 강제추행죄가 있는데 판례 앞에 보면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강간을 목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여자의 부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했죠. 자, 볼게요. 298조 강제로 추행했다. 추행은 추행인데 강제로 했기 때문에 역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추행인데 강제추행. 이 강제 강자가 붙으면 역시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겠죠.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자, 강간이나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은 강제이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도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과 같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하죠. 원리가 같죠, 그죠? 강제추행에 있어서 폭행협박, 폭행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한 거랑은 대항이죠. 대항을 곤란하게 하게 한 뒤에 반항을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이겠죠.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폭행 행위 그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는 강약은 불문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폭행행위 자체가 있다면 폭행행위 자체가 있다면 여기에 키포인트죠. 그죠? 추행할 목적으로 한 거를 곤란한 목적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있다면 포함될 것이 있다면 된다. 있다면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있다면 그 힘의 대소 강량은 불문한다. 강제추행으로 인정한다. 지금 내용을 보면 판례 보면 강제추행의 강제는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죠? 폭행 협박으로 있다면 폭행 협박이 있다면 인정된다는 즉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뜻, 의사, 상대방의 생각을 반한다. 반한다면 모두 인정한다의 뜻이잖아요. 반한다면 인정한다.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이라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폭행 자체가 되게 포괄적이고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면, 자, 성적인 도덕관념, 성에 관련해서 도덕관념을 넘었다, 반대된다. 그러면 음란이요, 음란. 음란. 참, 이 표현을 정확하게 잘한 것 같죠, 그죠? 성적인 도덕관념을 넘었다, 음란. 성적인 결정, 내가 성적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유를 침해했다. 내 결정을 침해했다. 그럼 피해. 의사에 반했다. 여기서 좀 더 성적 결정 자유란 거는 성에 대한 나의 의사, 내 의사에 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판례도 그렇고, 그죠? 성적인 나의 의사에 반했다, 침해했다, 추행이다. 의사에 반한 것, 즉 결정 자유까지 침해다, 추행이다.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혐오감을 만들었다. 성적인 도덕관념, 이거 음란이라고 그러죠.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그 음란한 행위인 것으로 부족하고, 음란한 행위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 침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 침해, 성적인 의사 침해한 것이고,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강제추행죄의 그 범인,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사람, 주관적인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목적까지는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범행자의 주관적인 목적 동기까지는 요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성적인 결정 자유를 침해했거나 성적 의사에 반해서 혐오감, 수치심을 줬다면 바로 죄가 성립한다 본 거죠.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 단지 피해자의 중심으로 성적 결정 자유 침해, 성적인 의사에 반했다면 바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되게 포괄적이고 폭이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례 볼게요.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판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잘 봐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이란 거는 갇혀 있잖아요. 그죠? 갇혀 있는 공간이에요. 도망 못 가요. 그죠? 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둘이. 시커먼 놈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여 칼로 위협하는 칼을 보여주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유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경우, 이런 경우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갇혀있는 공간에 칼을 보여주고 자유행위를 한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됩니다. 강제추행죄 부정. 피고인이 길에서, 자, 길은 갇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가버리면 되죠. 그냥 가버리면 돼. 피해자 갑에게
욕설을 하면서, 길에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길에서 막 욕하면서 성기를 보였다. 자, 단순히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 길에서 욕하면서 길에서 욕한 게 폭행 협박일까요?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되죠, 그죠? 해부해봐야죠. 길에서 욕하면서, 자, 길에서 욕하는 게 폭행 협박일까요? 길에서 욕 한마디 했다 협박이다. 이건 아니겠죠. 너무 범위가 많이 갔죠, 그죠? 유추해석이겠죠? 길에서 욕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추행이나 볼 거냐 안 볼 거냐. 두려움이나 공포심,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했다면 두려움을 줄 수가 있죠. 때릴 것 같은 두려움. 이거는 폭행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근데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고 길이란 말이에요. 자,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라는 것.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란이란 거는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한 게 음란이잖아요. 그죠? 공연히 음란을 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강간에 준한다. 강간에 준하고 강제추행에 준한다. 폭행 협박이 있는 추행, 준한다. 형법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자, 심신이 상실자, 몸과 마음과 몸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자,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정신이상, 심신상실, 항거불능,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용하여 간음하고 추행한 자는 전 2조 이하에 의한다. 자,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다 강자 들어가죠. 따라서 미수범 어떻게 한다? 처벌한다.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 다 강자 들어간 거는 중강간, 중강제추행, 미수범 처벌합니다. 중강간, 중강제추행 잠을 자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완전히 술이 만취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다. 우리가 가끔 보면 술이 완전히 된 분들 있죠. 막 길가에 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간음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단지 여기는 폭행 협박이 없단 말이에요. 폭행 협박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과는 구별되죠. 폭행 협박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약을 먹은 것과 똑같은 상태. 그런 상황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형법 제299조 강간에 준한다. 준강제 추행에 준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한거불능의 상태라면 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에요. 한거불능 상태라면 같은 법 제297조 강간죄, 298조 강제추행죄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유해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나 현재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중강간, 중강제 추행이 성립이 안 된다면
만취자, 한거불능자를 마음대로 간음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거불능자, 만취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역시 강제에 준하고 강제추행에 준해서 처벌해야 되겠죠. 중강간, 중강제추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중강간, 중강제추행은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경우,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제추행한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를 강간 강제추행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미성년자란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제추행은 초등학생이라고 했죠. 13살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13살 미만의 아이에게 추행한 자는 297조, 298조, 301조, 301조에 의한다. 즉 이게 뭐냐면 강제추행, 강간, 중강간, 중강제추행 다 준한다. 똑같아 이거예요. 똑같아. 간주하기 때문에 똑같아. 강간, 강제추행이 간주한다. 똑같다. 어린아이의 동의를 받아서 간음한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강간죄로 처벌되므로 미성년자를 강간죄로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한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300조 강자 들어가면 미수범 있다 없다? 된다.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형법 305조에 규정된 13살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 강간, 추행은 성립에 있어 위계는 속이는 것, 위력, 무섭게 하는 것, 힘으로 폭행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강간, 강제추행으로 본다. 그 어린아이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추행죄는 형법 305조가 형법 제297조와 298조에 의한다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305조가 형법 제297조와 298조에 의한다. 의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처벌에 있어서 법정형뿐만 아니라 법에 정한 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에 의해 따른다. 즉 정리하면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죄는 성년에 대한 강간, 성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른 죄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했는데요. 자, 강간의 기회에 살인의 고의가 생겨 강간할 때 살인한다. 그러면 강간과 살인이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죠? 강간 살인죄 성립하죠. 강간하면서 죽여버리겠다. 강간 살인죄가 성립하죠. 그죠? 자, 강간했어요. 이 강간했어. 강간하고 알리겠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알리겠다. 그러니까 책임지라 하니까 죽였어.
강간이 하고 나서 알리겠다. 책임지라고 말해 죽였어. 각각 행동이 다르죠. 각각 행동이 다르면 뭐다? 경화법이다. 경화. 강간치상 후에 자, 강간했단 말이야. 강간. 강간치상. 자, 강간치상 후에 구조하지 않고 다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유기하면 유기란 건 냅둔 거죠. 강간치상 후에 유기했다. 유기. 강간치상하고 냅두고 가버렸어. 이, 이 사람에게 뭔가 한 건 아니죠. 근데 다쳤는데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특별한 행동이 없어. 자, 유기, 유기, 또 유기. 어찌됐든 가버렸어, 유기. 자, 강간치상하고 특별하게 없지만 유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행동을 보는 거죠. 포괄하여 하나. 자, 사건은 사건인데 다친 사람을 냅두고 갔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 이거를 포괄하여 강간 가장 큰 거. 포괄에서 가장 큰 거 뭐죠? 강간치상이죠.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강간치상에서 다쳤는데 냅두고 갔다. 포괄하여 강간치상죄 하나만 큰 거 하나만 성립한다. 포괄 일죄입니다. 포괄 일죄는 이 안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수업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